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방송이죠. 주식트렌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트렌드는요,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단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으면 좋을지, 또 어떤 테마와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방송에 더해서 수익까지 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수익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 방송 공략주 말고도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4월 첫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LNF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딱 이 한 종목만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게다가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모아가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분명히 짚어드렸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2차 전지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NF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좀 모아가는 타이밍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LNF뿐만이 아니라 3월 18일 여러분들께 고영을 공략해드렸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기억에 남는 종목이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마성이 짙은 의류 파업 관련한 종목이었죠. 근데 이 종목 저희가 3월 18일 월요일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었고, 목요일 날 21일에 바로 목표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역시 테마주 공략답게 정말 빠른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고영 외에도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봤을 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께서 정말 일일이 매수를 했는지 확인까지 할 정도로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 만큼 당연히 이 텔레칩스도 수익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2월 19일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대체 왜 지금 가져왔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2월 19일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이때 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하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종목 방송에서는 2월 19일에 방송을 했다면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월 30일에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었고 1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 만큼 이런 종목들 좀 자세한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략하는 타이밍도 좋지만 보다 자세한 전략과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공략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송에서 공략했을 때 저희가 종목명까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사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목표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이기고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만 한 20% 넘게 상승안을 보여준 데다가 저희가 4월 2일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큰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한국석유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공략을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요, 4월 9일 화요일 날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4월 9일 화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릿수 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돌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GSE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었던 종목이죠. 4월 11일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말 이거래일, 단 이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목표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들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석유와 동방 또 GSE까지 저희가 4월 달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난 수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어떤 테마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까지 함께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하고 또 공략해드릴 테마는 조선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선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겠죠. 여러분들 조선 오늘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순히 유가 때문이 아니라 실적,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선주들 실적이 좋고요. 수주까지 함께 따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업황 자체도 좋은데다가 앞으로 좀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미중 갈등 계속해서 격화되면서 뭐 유가라든지 혹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계속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업들 여러분들께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현재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유가도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데다 2024년도 최대 IPO 또 이런 신규 상장 관련한 게 조선 테마에 속해 있죠. 이런 이슈들 다 살펴갈 수 있게 여러분들 테마 진단해드리고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께 한 종목 안겨드릴 거니까요. 생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저희 방송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시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이 힘들다.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생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매주 좀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있는 전문가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바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사실 오늘 시장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또 4월 들어서 공략해드렸던 새 종목이 오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 직접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표가 돌파하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 돌파 종목이 뭐 네. 이번 오늘 새 종목 나왔죠. 그렇죠. 네, 동방은 이제 뭐 해운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한국석유나 GSE 같은 경우도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오늘 추천드린 게 아니고 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네. 좀 미리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적인 흐름 이런 네. 걸 예상하면서 드려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 당연히.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자세히 공략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석유는 한 네. 보름 정도 됐습니다. 추천 나간 지가 네, 보름 공략해 전- 주신 지 네, 2주 네. 정도 됐죠. 보름 전에 나갔고 이 4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죠. 네. 4월 2일에 추천드려서 4월 2일 흐름을 보면은 고가가 뭐 25% 이렇게 나오는데 오전까지는 별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 흐름이 없을 때 제가 요 구간이죠. 4월 2일 여기서 하루 종일 매수가 이내였고 네. 이내였고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만 나타나다가 지금 뭐 54% 이상 그 수익권인데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수익 가져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중동 정세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 예상도 했고 그다음에 방어 종목으로 제가 좀 가져가야 된다. 조선주하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아마 조선주는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모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상했던 그쵸,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건 저희 전문가님이 트렌드를 좀 잘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수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당일 오전에만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 그렇게 오래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들어서 다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린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지난 세계 시장의 흐름도 좀 알아야지 지금은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뭐 주말간에 그 이슈가 워낙 크게 있었죠. 강한 네. 이슈였는데 금요일 미증시가 좀 선반영돼서 이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네.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좀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네.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내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저 버렸어요. 본토를 공격했죠. 네. 본토관 이거 이제 이란 영사관. 아, 영사관 건물만 딱 공격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이제 공격을 그쵸. 한 그때 거죠. 본토를 했죠. 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다 99% 막아버렸거든요. 네. 네네. 네, 그거를 이란은 사실 알고 공격한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런 영역이 많고, 자 이스라엘은 본토에 어쨌거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스라엘 반격 당연히 이제 시작될 것이고 이제 전면전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갑을 관계거든요. 아, 네. 근데 미국이 세계 1위 그 그쵸. 미국이 갑이 아니고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이 갑입니다. 이건 더 특이한데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갑이냐면 네. 우선은 미국 내 뭐 기업들 한번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 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뭐 이런 기업들, 스타벅스도 아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런 기업들이 유대인이 창업했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 경제를 잡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네요. 네. 그리고
자, 4대 통신사,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방송사들, 영화사들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한데, 네. 자, 더군다나 미국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자금력이 없으면 이 정치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된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또 대선을 더군다나 앞두고 대선도 있어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은 재선을 나가요. 예,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과 더 친한 쪽은 오히려 트럼프 쪽인 거고. 그럼 바이든은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신경을 쓸 수밖에 예,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격이 막상 이게 나타났고 막 반격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이게 공격에는 가담 안 할 거야.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원은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지원은 네. 물질적인 지원, 어떤 전쟁 자금이라던가 네, 무기라던가 무기라든지. 이런 지원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네, 할 하고 수밖- 있는 네. 거고. 자, 본토에 이런 공격을 받은 만큼 당연히 반격할 것이고 정말 마음대로 하는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네, 핵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힘이 있네요, 또. 근데 문제는 이란도 그런 핵을 사실상은 보유하고 있어요. 아, 이란도요? 네네. 사실상은. 아. 그렇기 때문에 네. 핵무기를 사용한다. 요거까지는 조금 반반이다. 사용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는 국가예요. 아이고. 네네. 네. 그렇게 돼 이게 만약에 핵 전쟁이 발생이 된다면 네. 정말 증시에는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심에 좀 빠지는 증시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단기 약세. 그 다음에 네. 미증시는 사실 뭐 이번 달 초부터는 그 상승 추세 저점을 이미 깨뜨리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하락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네. 지금 뭐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 확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동하면 또 기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값도 뭐 그럼 계속해서 오를까요? 우선은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진행해 드리는 곳에서 네.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100달러 네. 이상부터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그렇게 좀 WTI 기준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해드렸는데, 네. 자 우선 중동에서는 전 세계 원유 3분의 1이 생산되는 굉장히 그런 원유 생산이죠. 중동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 영향이 그 심리적으로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 상승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맞아요. 네. 하지만 이게 기름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미국은 그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높아지면 채굴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도 뭐 WTI 기준 뭐 128불 뭐 과거에 이렇게 최고점이 네네. 여기서 제한이 됐던 게 생산량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이게 제한은 될 건데 네. 조금 이제 이번 타이밍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WTI 기준 100불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근데 변동폭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110불 정도, 요 정도 좀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에서 네. 110불.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동의 확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심도 신경을 써야 할 거고 금리 인하라든지 또 유가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케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을 정말 잘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수익 저희가 좀 미리 드릴 수가 있었던 건데요. 뭐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GSE와 동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잠깐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 이 종목 오늘 목표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수를 이기고 상승하는 종목들 사실 주식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으면은 이런 종목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정확한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주말 동안 굉장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세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당장 닥친 국내 증시 또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모두 영향을 좀 어떻게 받을까요, 앞으로? 우선은 오늘 좀 이렇게 오늘은- 종목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러면은 그렇죠. 네. 막 종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저 종목 거의 안 들어요. 맞아요. 저 거의 안 알고 들어요. 있죠. 네. 뭐 일주일에 많아야 뭐 2개, 두 3개 종목, 네. 이 정도 종목에서 이제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추천드린 게 뭐 대부분 이제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네, 하루에 막 5개, 10개 주면서 그렇죠. 수익 네, 난 거 막 아니죠. 수익 난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네. 국내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연속으로 이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를 기준으로 하락 마감이 됐고, 자, 지금 주말간 발생된 그런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 당연히 단기적인 부담감 발생됩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 그쵸.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다 빠져. 세계 증시 다 빠지는데 네. 이게 차후에 이제 반등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뭐 해천정이 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어쨌든 반등은 합니다. 그럼요. 반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세계 증시가 다 망할 것도 아니고 음. 특히 우리나라 뭐 또 경제 그런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등은 할 텐데 자 우리나라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차후에는 당분간은 빠지는 건 똑같지만 네네. 빠져도 약간 영향이 덜할 수 있고 오를 때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은 돌입을 했어요. 국내 오히려 증시가. 오히려 조금 안정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봐도 그거는 네. 제가 지난 방송이든 뭐 계속 말씀드린 그건 건데 맞아요, 네. 네네. 국내 증시는 좋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네. 뭐 이런 요소에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네. 그동안 장기간 평가 못 받았던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반등 타이밍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어쨌든 반등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무서워서 못 사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사야 돼요. 이럴 때 사실 이럴 때 그게 사야 돼요. 제일 제가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조선주랑 뭐 방산주 이런 거 제가 언제 드렸나요? 진작부터 드렸었죠. 한 그쵸, 2달. 그때 관심 네. 없었죠. 네, 맞아요. 관심 없었죠. 이런 거 매주지 막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오르고 있죠. 그때 싸게 저렴하게 매수했으니까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증시 하락으로 가치주들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거, 뭐 반도체. 네. 지금 1분기 반도체 굉장히 회복했죠. 네. 반도체, AI 뭐 이런 뻔한 것들 그 중에서 가치 높은 종목들이 빠진다면은 얼마나 좋은 매수 기회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을 계속 구간별로 담아놔야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좀 완화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유가 관련주, 조선주 막 추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주를 네, 가져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기회라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가치 평가가 크게 되질 않았어요. 오늘의 종목은 아직 네.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다. 마지막 라스트 기회. 네. 이거 지금 구간 자체도 굉장히 좋고 네. 기업 자체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해드릴 건데 네. 요거는 뭐 그 시청도 좀 넉넉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사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네. 다만 이제 구간은 그렇죠. 잡아드릴 건데 자세하게 좀 네. 증시 구간 이게 반등 흐름이 언제 나오냐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이게 다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꼼꼼하게. 그리고 틀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증시가 빠졌을 때 내일을 만약에 반등을 해. 그럼 내가 오늘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핵전쟁 막 나타나는데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내일은 반등합니다 하면 반등해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시황은 진짜 정확하게 활용만 항상, 하시면 네. 시황은이 아니고 뭐 좀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황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송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아무튼 이거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황도 정말 정확하게 봐주시거든요. 사실 뭐 종목만 주고 끝인 그런 것들도 많을 텐데 저희는 시황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함께 봐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략까지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조금 전문가님 또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라고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만 이렇게 3가지 종목들이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뭐 한국석유부터 동방 그리고 GSA까지 이 3가지 방송 공략주들 오늘 2자릿수 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들 저희가 공략을 4월 들어서 해드린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한 1월쯤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고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일주일에 막 20종목씩 30종목씩 드리면서 그중에 한 종목이 아니라 딱 이 종목들만 딱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황뿐만이 아니라 종목까지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잘 보시니까 트렌드를 읽어주시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이기면서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종목 진단도 함께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갈피 잡고 싶어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 진단 도와드릴 종목은 진 매트릭스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변동성이 심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최근에 조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도 있었고 네네. 이 종목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이 종목은 네. 그 바이오 중에서도 그 코로나19 때 굉장히 좀 수혜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시총이 진단키트. 낮은 종목인데 사실 낮은 종목이 아니고 낮아진 종목이에요. 낮아진 종목. 네, 계속 하락만 하니까 네, 계속 이거 네. 언젠가 가겠지 하고 막 그 코로나 한창 그때 고점에서 막 가지고 있는 분들 일부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언젠간 간다. 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언젠간 안 갑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최근에 뭐 수급도 크게 들어왔고 뭐 갈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근데 길게 좀 한번 볼게요. 네. 길게 보면은 자, 이게 뭐 이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미끄럼틀이죠, 미끄럼틀. 그렇네요. 자, 주봉으로 봐도 음. 자, 이때는 굉장히 좀 그 한참 코로나 때 진단키트 함께 엮이면서. 인플레이션도 네. 화폐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그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사실 기업 가치라는 게 따라와줘야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승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그렇죠. 좀 이 테마가 좀 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거는 기업 가치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500억대까지 시총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가 부근이긴 해요. 저가 부근이긴 한데 네. 최근에 그 국내 이슈가 있죠. 뭐 기업 분류 프로그램 한다면서 뭐 이렇게 뭐 재무 크게 악화되고 기준 미달 기업들 상폐한다. 네. 좀 강하게 어떻게 나오고 될지 있죠.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손절이 될 수 있겠지. 잠깐만요. 이게 고점에서 여기 빠졌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팔 수 없는 가격이겠네요. 이분이 그렇죠. 25,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2,600원이니까 아이고, 2,600원이면 10% 남았네요. 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손절 이거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기도 매매라고 하죠. 물을 네. 떠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물 따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좀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네요. 뭐 90 몇 프로 막 하락 구간인데 제가 손절하고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실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는 좀 잘못 사셨고 지금부터라도 좀 이게 정상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모아가는 매매. 네. 네네. 가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네, 그런 거 다 제가 잡아드리니까 아, 예,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해보시는 네. 쪽으로 예,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진 매트릭스 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종목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 종목 혹시라도 보려고 계신 분들 이 종목은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다른 종목들로 인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굉장히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믿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진단 한 종목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츠한불 두 번째 방송 공략 진단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화장품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좀 역시나 긴 하락과 행보를 이어오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최근에 중국이 조금 괜찮다라는 뭐 관광객도 들어오고 있고 수출도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 어떨까요? 화장품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되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화장품주 여기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중국이 뭐 지금 경기 침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경기 침체 불안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와가지고 조금 이제 뭐 반등하고 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 부동산을 중국은 계속 그 장기적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경기 침체 불안감을 쉽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츠한불 요 종목은 화장품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반등한 거거든요. 중국이 경기가 되살아난다 맞아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기대심에 올랐는데 네. 이 종목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중에서도 네. 좀 반응하지 못한 종목이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차트상으로, 음.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지금 맞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좀 빠졌죠.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네.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여기 이상 절대 안 빠지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네. 그렇네요.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여기서 절대 안 빠지는 저가. 요때 보면은 코로나 창궐 때죠. 20년도. 네. 이때 일시적으로 이탈은 나왔었지만 이건 보시면 안 되고 요 정도 구간. 네. 여기서는 절대 안 빠지는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기업 가치가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그 기대감,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됐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반등 여부,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보립. 네. 네. 저점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왜 투자를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좀 회전하시면 안 되나? 그게 훨씬 낫다. 그렇죠. 조선주 제가 미리 잡아드린 것처럼 네. 좀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는 좀 반응 나올 만한 걸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최근에 반응을 했다가 중국 경기가 또 이제 부동산 이런 고질적인 문제, 요거 때문에 또 침체가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세계 정세 불안한데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겠습니까? 중국이? 이란 편 들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네. 격화되는 그러면서 또 불안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대심을 가졌지만 중국 쪽은 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다가온다. 요렇기 때문에 요런 화장품 뭐 그다음에 그 항공, 여행 요런 쪽 조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차익 실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차익 실현 구간이 안 나왔네요. 이게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네요. 이거 어떡하죠? 저도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저점 구간인 건 맞는데 네. 이거 대응하실 바에 차라리 그 제가 드리는 종목에서 좀 수익 보실 때마다 네. 같은 비중을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손실 없이 그런
현금 비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지 아, 기존 종목에 막 집착하고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막 기업 가치가 막 크게 나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는 썩 좋지 않다. 너무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 네. 소외된 종목이죠. 소외된 종목.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 매트릭스와 이츠한불 두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시장이 또 안 좋고 힘들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과 근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전문가님의 정확한 이런 진단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진단을 도와드렸다면 앞으로는 공략 어떤 거를 함께 할지 그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테마 전문가님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빠르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테마. 네, 맞아요.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 네. 조선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종목도 그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왜 지금 와가지고 저 조선주 지금 뭐 수익 나왔다 하면서 또 추천을 하냐 요걸 네. 좀 이해를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달에 12일이었어요. 그 미국의 철강 노조가 중국의 해운이나 물류 그런 분야 전반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 불공정 관행 조사 청원을 제출했었어요. 네. 지금 오늘이 15일이죠 이제. 네. 이게 45일 이내에는 발표해야 돼요. 다 돼가요 기간이. 그러네요. 얼마 안 그러면 남았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이거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주 또 반응해요. 아, 더군다나 유가 수혜받는 게 조선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반응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 추가적인 반응.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종목에 따라서 추격 매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게 100%다라는 게 없어요, 투자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중요하다. 네. 자, 청연 사유가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조선업 지원에 뭐 수십억 달러 투입하면서 점유율을 막 높여가지고 막 이런 이유로 막 차별한다 이런 건데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답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이든이 뭐 중국 편을 왜 들겠어요? 그쵸. 자국의 그 또 민심도 노조들, 잡아야 되고. 노조, 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고 이익을 이렇게 해줘야지 최선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거 진행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뭐 예상해드린 것처럼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반덤핑 사실이 드러나면은 네. 요거는 이제 보복 관세 부과가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반덤핑이라는 게 국내 이제 판매가보다 싼 가격으로 막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고 네. 반덤핑은 거기에 대한 거를 관세를 막 부과를 해가지고 막아버리는 게 반덤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최근에 중국의 그 초저가 수출 공세, 막 전기차 샤오미 막 싸게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국내에서도 그래요. 네. 품질도 좋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같은 막 이런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그러니까 유럽 유럽까지. 연합까지 같이 막 이거를 방어하려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반덤핑 관세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사청원 외에도 안 그래도 눈에 가시요 지금. 그렇죠. 이거 막 만약에 뭐 샤오미가 막 싸게 들어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테슬라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인데 반값에 막 좋은 품질의 차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저렴한 걸 사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소비자들. 네. 소비자들은 좋겠지만 뭐 테슬라도 큰 이게 타격을 경제에는 입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뭐 소비가 막 증가할 수 있고 네. 그렇죠. 화폐 가치가 막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가도 지금 상승하는 타이밍이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정유주나 그런 조선주 오늘 굉장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제가 드린 것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유주, 유가 관련주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고 가치는 좋은데 조금 아직 덜 반응한 그러니까 추가 반응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 리스크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구간을 네.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네. 좋은 잠시 후에. 구간에서 네.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안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선 테마 자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뭐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테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좀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저도 좀 기대감 갖고 지켜볼 테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테마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사실 조선 테마 내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가 HJ 중공업이거든요. 이 종목 봤을 땐 사실 조선 테마 내에서 좀 반응이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네네. 저점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조선 테마를 추천했다고 해서 네. 조선 테마가 다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거 다 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중에 다살 딱 수는 하나만 없죠. 사야지. 제일 좋은 거. 그쵸, 네. 그죠? 제일 구간도 좋고 기업 가치 높은 그런 걸 사야 되는데 네. 자, HJ 중공업 보면은 최근에도 수혜를 못 받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닐까. 이게 막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당연히 빠지는 종목이에요. 왜 당연히 빠지냐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 네. 기업은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고서 지금 계속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막 네. 계속 떨어져. 이 이유가 이게 조선주에도 엮이지만 건설주에도 엮여요. 건설주 리스크. 건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리스크 안고 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조선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섹터가 겹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조선하고 건설하고 큰 관련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별로 없지 그쵸? 않을까요? 네.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식당에서 메뉴 많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비슷한 분야로 좀 사업 방향을 넓혀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기업들을 찾으실 때, 기업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먼 미래를 봐야죠. 우리나라 부동산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네. 드디어 해소가 되고 건설사들이 막 호황을 이루고 다시 막 부동산이 반등을 하고 이거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네. 덮어놓으세요. 이 안 돼요. 종목도. 아니 그냥 이미 사셨으면은 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네. 다른 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를 사시고 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네. 네, 조선주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선주 중에서도 저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함께 진단을 들어보고자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훨씬 낫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의 방송 공략주 뭔지 저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공개하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 보다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 직접적으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공략주 수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조선주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종목 빠르게 종목명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명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오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어떤가요? 사실 네. 방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워낙 저점이라서 좀 여쭤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저점이 그 차트 모양을 보고서 이게 저점이다. 근데 그 저점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차트 모양만 거기가 보면. 중간일 수 있고 꼭대기 부근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그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재무가 상태가 어떻고 어떤 테마에 엮이고 네. 테마적인 흐름은 어떻고 증시 흐름은 어떻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거야는 그렇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기준이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져오신 하나오션 함께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 하나오션은 네. 보면은 일단 우선은 시총이 좀 무거워요. 그쵸. 8조 7천억짜리 그런 우량한 종목이고 네.
자, 우량주죠. 지금 이번 이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LNG 운반선이라던가 이런 이런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에서도 지금 회복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 다만 최근에 지금 보면은 뭐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을 못했어요. 뭐 3월부터 보더라도 뭐 요때 8% 이상, 13%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크게 빠지고.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 정확하게 터치를 했죠. 네. 터치하고 지금 반등하는 구간인데 보면은 금요일장에도 9.3% 이거 꽤 오르긴 했는데 중요한 건 21선 지금 돌파해 있죠. 아, 네. 자, 제가 이동평균선 보는 법 교육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반응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선주가. 네. 그럴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참고하는 거예요. 61선 이하. 61선 이하로. 61선 네. 이하로. 요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인 그런 걸 보실 때는 당연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 하락하는 타이밍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근데 하락장에 수혜받는 그 섹터죠. 네. 그렇죠. 조선주. 조선주.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 보시는 거야. 자, 이 구간은 그렇다고 21선에서 막 들어가냐? 그러면 안 되겠죠. 단순히 이동평균선만 봐서도 안 되는 그쵸. 걸 수 있고. 네.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이동평균선 물론 저도 참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차트 그런 그럼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간단한 그런 좀 넓게 봤을 때 네. 자, 이때 작년 7월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해왔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실적이 반영되고 자, 이런 점유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고점이 발생됐다가 지금 굉장히 또 올해 초까지는 이제 하락세를 가지다가 최근에 와서 조선주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무가 좋아. 그 다음에 실적도 개선되고 막 좋아지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리스크 줄이면서 전고점까지도 네. 막 공격적으로 본다면 갈 수도 있겠죠. 전고점까지도요.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조선주 이 수혜가 만약에 진짜 핵을 쏴버렸어. 이러면은 네. 핵 쏘면은 이것도 빠질 수도 있어요. 핵 쏘면은 뭐 이것만 빠질까요? 네. 핵은 쏘면 안 돼. 그렇죠. 그냥 미사일만 쐈으면 좋겠어요. 네. 미사일도 쏘면 안 되지. 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안 되는 건데 그럴 네.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현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어용 종목으로 지금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에 근접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그 공간에서 네. 좀 따로 요 매수가를 좀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간단하게 이거 단기에 좀 반응하기 좋거든요. 물론 이제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너무 공격적으로는 그거는 좀 보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유가 100불 그다음에 유가 WTI 기준 100에서 110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넓게 봐도 그 부분에서는 좀 파시는 게 좋다. 그때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상승 가능성을 가지기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면은 네. 약간 파란 거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모아 가야 될 그 매수 구간 잡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함께 공략할 종목인 하나오션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조선 테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워낙 지금 또 뭐 미중 갈등뿐만이 아니라 유가 자체도 올려주고 있고 또 실적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주 함께 봐야 된다. 또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뭐 유가 관련해서 오늘 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하나오션에 대한 개별 이슈도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 관련한 이슈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선업 모든 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